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열차역과 터미널은 귀경객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강릉과 동해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열차는 거의 모든 시간대가 매진되며 귀경객들이 티켓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해안 주요 관광지와 해변 등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나와 막바지 연휴를 즐겼습니다. 한편 닷새간의 긴 연휴에 차량 귀경객들이 분산되면서 오늘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에서만 정체를 빚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돌파한 가운데 오늘은 441명이 확진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97명, 춘천 82명, 속초 60명, 강릉 59명, 동해 28명, 고성 11명 등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029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7%로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4개 병원에 46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5,100여 개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추가로 송전탑 설치가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 구간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수도권이 지방의 전력을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전력 생산에 따른 혜택은 수도권이 보고 강원도는 피해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전탑 건설이 예정된 강릉시 왕산면의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십여 명이 송전탑 건설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연 것만 최근 2달간 3차례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면 자연이 훼손되고 삶이 황폐해질 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자파로 위험을 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필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채. 한전은 동해안의 발전소가 늘어나면 기존 송전선로의 수송 가능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다며 송전탑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신가평 변전소까지 230km에 걸쳐 초고압 송전탑 400여 개를 추가로 지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이 지방의 전력을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송전탑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량을 전력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을 일컫는 전력 자립도는 강원도가 175%가 넘는 반면 서울은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모든 전력 소비를 충당하고도 남지만 수도권은 발전량보다 전력 소비량이 월등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에서 전기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도 차별이 심합니다. 강원도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2.1%로 예전보다는 올랐지만 90%에 육박하는 서울 등 대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지자체가 공사비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 지중화 사업이 편중되면서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거의 다 지중화가 돼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중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다른 용도에도 사용이 많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025년까지만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 고속철도 시대를 열자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원도 고속철도망은 내부를 잇는 시기를 당기는 것만큼 수도권과 연결망을 촘촘하게 하는 일이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은 3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서 남부와 수도권 남부를 잇는 여주 원주선, 영서 중북격인 홍천 용문선, 그리고 경춘선의 GTX 연장입니다. 이 3개 철도망이 완성되면 수도권과 강원도의 교통 연계가 강화돼 지역 개발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홍천 용문철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8천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돼 기대가 한껏 높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함께 조기 착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성 높이기 위해서 역사 주변의 개발 계획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여주 원주 복선전철 기본 계획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21.95km였던 구간이 22.03km로 소폭 늘었고 사업비도 9,255억 원으로 4천억 원가량 증액됐습니다. 다만 사업 기간이 당초 2023년에서 2027년으로 4년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를 발주했고 오는 7월 설계와 공사업체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합니다. 경춘선의 수도권 GTX 연장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내년 착공 예정인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시작해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마석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광역 단위 메가시티로 연결되고 또 수도권을 이런 촘촘한 철도망을 통해 가지고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당연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해 들어 여야 대선 후보가 수도권 교충 확충 공약에 GTX 경춘선 연장을 담으면서 사업 시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와 수도권을 고속으로 연결한 철도가 속속 계획되면서 수도권과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로 지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시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탈락한 52개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주고 13개 대학을 추가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해당 대학 간 생존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일반대 25곳, 전문대 27곳 등 52개 미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 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설명회를 열어 추가 선정 계획안과 평가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중 확정안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4월 말까지 대학별 보고서가 제출되고 서면과 대면 심사를 거쳐 5월쯤 최종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도내에서는 일반대 2곳과 전문대 5곳 등 7개 대학이 미선정돼 재도전 경쟁에 뛰어듭니다. 올해 초 도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집계된 도내 어획량은 2,35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습니다. 특히 오징어 어획량이 123톤에 그쳐 지난해보다 88%나 줄었습니다. 수산당국은 오징어 어군의 밀도가 낮아 어황이 크게 부진하다며 산란을 위해 남하하는 오징어들이 경북과 경남 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릉시가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에 재도전합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탈락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사업에 재도전하기 위해 올해는 도심에서 경포해변, 도심에서 오죽헌 등을 연결하는 18km 구간의 노선을 선정해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와 2026년 ITS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 유치와 연계해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 교통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동해시가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수소산업 육성을 비롯해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 기업 유치, 수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